세계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막을 올렸습니다. 정상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국제환율 갈등의 해법을 도출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지속적으로 균형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문제는 이게 그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합의할 수 없다를 합의하겠다. 근데 기본적으로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이제 고집했던 그 안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. 이제 걔네들이 위기의 주범인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자청을 하면서 걔네들 모든 담론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우호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막 기제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되게 금융 자본이라든지 먹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지나갔을 때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되고 정리해고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냥 남한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들 삶이 불안정해지는데 이 남한의 민중들 그리고 전 세계 민중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냐. 거기에서 학생들도 잘 지금의 시대를 분석을 하고 우리의 해답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. 생각들이 들었죠. 저는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게 06년에 평택 미군기지에서 대출이 그게가 있었잖아요. 근데 고3 때 그거 가지고 막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얘 뭐지? 라면서 되게 좀 궁금해하다가 되게 그 친구 보면서 되게 뜨겁게 산다?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대학 들어와서 그냥 반에서의 선배들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막 불러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가 있었죠. 이런 활동 없이 되게 지식이라는 걸 좀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,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박혀서 그래 난 진보적인 학자가 되자라고 생각만 하는 거 좀 부끄럽다고도 생각을 했고,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장에서 좀 부딪힐 때 진짜 좀 새로운 것들,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견될 수 있겠구나,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좀 그래 뭔가 현장에서 뛰어보자,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없어, 물 없어요, 물. 밑에 가까우신 여러분은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무섭던데. 무섭죠. 죽을 것 같아요. 무섭죠. 너는 애당초 무서웠던 건? 애당초 무섭지.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 거의 기계 같은데. 근데 무섭기는 하죠. 당연히 막 저번에 캡사이신도 맞아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. 막 이렇게 평소에 욕 안 쓰는데 의식적으로 진짜 막 전경을 보는데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. 너무 아파서. 캡사이신은 매우 아파요. 뭐 그런 걸 발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. 전 집회 처음 나왔을 때 엄청 그 두려움 때문에,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거 간 거를 부모님께 걸리면 안 돼라는 두려움인지 아니면 경찰에 물리력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잘 몰랐는데, 어쨌든 그 두 개가 뒤섞여서 진짜 막 엄청 딸들 모르는데 비겁하게 행동한 적 진짜 많아요.
막 경찰들이 오면 막 아니 그래 있어 막 경찰들이 막 오면은 막 물 사오겠다고 막 편의점 가고 그래서 난 잡히면 진짜 안 되니까 집에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적들도 있었고 그냥 그런 것들 뭐 나중에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렇게 굳이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평화 시위라고 하면 솔직히 인터넷 댓글들 보면 아 너희들 왜 무력 쓰냐 뭐 정경도 아프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평화 시위라고 하는 거는 그 평화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폭력 쓸 수 있다. 근데 우리는 그 폭력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다라는 걸 전제할 때 그게 폭력 시위로서의 의미가 갖춰지는 거라 보거든요. 근데 더 이상 이제 어떤 그러한 의미들이 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폭력을 씀으로써 어떤 우리의 이야기들을 내뱉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소위 말해서 지금 법질서를 굳이 어겨가면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다고 보기에 그냥 그렇게 의식적으로 부딪히고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의식적으로나마 그 무서운 거 참으면서 앞에 서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같은 뜻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를 때도 동지라고 부르거든요. 뭐 학생 동지라고 부르시고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좀 이렇게 배정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걸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가장 젊고 그분들도 뭐 부모님이실 거 아니에요. 그런 애들이 우리와 함께 뜻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데 조금 더 어떤 지식적인 면이라든가 혹은 너희들 활동태 면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동질감, 연대감을 보여주는 점에서 일단 학생들의 포지션이 정해진다 보고요. 그리고 약간 이렇게 운동하는 형태는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들의 그런 대우들을 보유하는 식으로 제일 어떤 젊고 빠르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집회에서도 제일 앞에 서고 항상 완전하게 동일화되진 않죠. 근데 동일화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같이 분노하고 그렇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항상 그런 거 있어요. 그러니까 집회 나와서 저는 되게 발언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인데 가서 상황 설명들을 쭉 할 수가 없어요. 절대로. 왜냐면 그거는 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.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소견들을 짧게 밝히거나 좀 더 겸손하게 이렇게 밝히거나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고민하기가 어렵죠. 저는 삶이 좀 부딪혔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실 모두가 그냥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것 같고 저는 직접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막 이제 그냥 많은 것들이 다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뭔가 이야기들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들도 자주 받는 것 같고, 네. 그래서 네,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공론화된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. 그쵸. 그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는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저렇게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을 텐데 무관심하기보다. 되게 의외였는데 이번 G20 반대 운동본부에서 홍보를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. 강아지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그 민중선언 이것도 부스도 차리고 제가 학내에서 실천단 한 것 중에 그래도 제 홍보에 역량 투여한 건 되게 크게 했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무관심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스노라이프 들어가서 되게 놀랐어요. G20쯤에 스노라이프 들어갔는데 뭐 정부에서 홍보하는 거랑 학내에서 유인물 저희 거랑 학생선봉대 거랑 비교하면서 막 분석하는 글도 올라오고 굉장히 많았어요. 어쨌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스노라이프밖에 없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. 뭐 여기서 얘기 안 하면 어디서 하겠어요. 막 그냥 막 아크로에 막 돌들 깔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할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쓰는 거잖아요. 거기서 몇몇 사람들과 댓글로 토론을 하고
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아쉬웠지. 내 말에 지지를 못 받는 그거는 오히려 좋은 거. 다 내 말에 지지하면 뭐 하러 활동하겠어요. 그냥. 그런데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 좋고 안 하는 사람 있는 거 좋고 관심이 없는 사람 있는 거 좋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번 부딪힐 수 있는 계기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거리로 뛰쳐나가게 할 수 있는가? 어떻게 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잡으로 쓰게 할 수 있는가? 라는 건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, 근데 첫 번째는 일단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좀 그런 방식이라든지 학내에서 뭐 선전전이든 뭐 문화재 준비든 포럼이든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 만나서 설득 뭐 어떻게 말을 해서 아 그게 정말 문제군요, 이 정도까지라도 좀 공감을 이끌어내고 좀 더 공부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, 이런 어떤 과정들 경험들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람을 얼마나 바꿔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발견하게 되면 좀 그때부터 뭔가 아 이런 식으로 뭐가 바뀔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질문 사실 집에서 많이 듣잖아요. 근데 행복이라는 가치라든지 내 삶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, 나를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냐,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뭐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는 게 최선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,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내 얘기 못하고 살면 답답할 것 같다, 또는 뭐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,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그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안정적으로 살지 않아도 그냥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학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. 네, 그것보다도 내가 좀 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고민하는 것들, 그런 공부를 해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. 글쎄요.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10년, 20년 후에 투쟁하고 있었다면은 그냥 그래도 민중운동은 학생운동보다 더욱더 그러니까 시기도 되게 길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바쁘게 움직였던 게 되게 그립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자기가 그 젊었을 때 했던 게 철없을 때 했던 그런 짓이었다? 라고 이제 김문수가 그랬는데, 그 사람처럼은 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결코 나 혼자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과의 진짜 관계 맺음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날마다 같이 고민 털어놓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거나 지금 있는 현상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을 거고, 내가 내 자식에게든 혹은 내 주변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 하나 낼 수 있다면 그 역시 저는 충분히 지금 활동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후회는 안 하는 성격인데 성격 자체가 후회가 없어야겠죠. 없어야 되고 그런 삶의 가치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우리의 목소리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제가 되게 한 번밖에 없는 대학 생활이기도 하고 특히 뭐 3, 4학년은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들 하잖아요. 여러 측면에서. 그럴 때 내 목소리 그냥 주저없이 낼 수 있는 활동했다라는 건 그 자체로 되게 좋게 남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 G20이냐 했을 때 그게 뭐 되게 막 허황된 일로 느껴지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G20이라는 거는 전 세계인의 이슈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기만큼은 내가 진짜 세계의 수많은 민중들과 같이 했다는 사실도 뭐 상징적으로 되게 뿌듯하게 남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뭐. 나중에 뭐 제가 뭐 엄청 출세를 하든 엄청 가난해지든 뭐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아 그래 저 땐 저게 나한테 진실이었지 이렇게 좀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그게 내 평생을 관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순간만큼은 나한테 정말 중요했고 거짓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.